안녕하십니까. 뮤주얼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상회계법인과 함께 지금 연방정부에서 내놓은 코로나19로 인한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PPP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엽 회계사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재무성에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네. 뭐 EIDL이라든지 PPP라든지 이런 생소한 단어가 불과 한 달 사이에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EIDL이건 PPP건 이걸 주관하는 부서는 SBA거든요. 예, 예. SBA는 IRS가 아닙니다. 만약에 IRS하고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세금을 내고 페널티를 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가 잘못됐더라도 내가 실수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하면은 돈만 내면 끝납니다. 네. 근데 이 SBA에서 주관하고 있는 EIDL PPP 프로그램은 워낙 그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용도가 제한이 돼 있으며, 맨 처음에 신청할 때 서리파이를 내가 스스로 내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서리파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서리파이를 만약에 그 고의로 그 거짓 그 증명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융자 사기가 됩니다. 그렇죠. 프로드가 되죠. 예, 그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벌금이라고 따지면은 up to 25만 불까지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10년 이하의 금고형인가요? 금고형. 예, 제일링에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반면에 또 너무 많은 걸 또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EIDL이나 PPP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너무 메디아에서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돈은 얼마가 나오는지, 뭐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정말 깊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닥치는 피해는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하며 그리고 나중에 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며 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데다가 네. 이 법안 자체가 아직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있어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SBA에서는 그 계산하는 방법의 어떤 포뮬라를 자세하게 아직 발표한 상태가 아니고요. 법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PPP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치중을 할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PPP론 참 말도 많고 얘기가 많은데 받았다가 지금 내뱉은 기업들도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PPP가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부터 아주 짧은 한 6시간 사이에 굉장히 큰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융자 금액을 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다 어프로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통계를 보면은 2밀리언 이상, 융자 금액이 2밀리언 이상, 그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스몰 비즈니스는 정말 많이 받아도 몇십만 불 정도 받는데 2밀리언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죠. 그 2밀리언 이상의 융자 금액으로 따졌을 때 2밀리언 이상이 50% 가까이 됩니다. 전체의 50%. 그리고 35만 불 이상을 받은 사람이 전체의 85%예요. 그럼 35만 불 미만, 우리가 저희 손님들 중에는,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는 2만 불 받고, 1만 불 받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35만 불 이하가 전체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큰 업체들이 다 먼저 좋은 베네핏을 가져가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스몰 비즈니스 그룹들은 그 15%를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재무장관 문우신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고요. 2밀리언 이상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100% 감사를 하겠다.
A lot of big companies that inappropriately took the money, and we've been very clear, we announced today that any loan over $2 million will have a full review for forgiveness before they're repaid. 그리고 2밀리언 이하일지라도 그 감사를 일부라도 뭐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 감사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뭘 잘못해가지고 이 돈을 다시 돌려내야 되고 뭘 잘못했을 때 페널티를 내는지 그런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업원이 500명 이하인 기업은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 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500명 룰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요. 네. 그 어필리에이션 그룹이니까 식당이 만약에 10개가 있는 사람인데, 예, 그 10개를 다 합치면은 어필리에이션 그룹이니까, 다 합치면 500명이 넘는데, 하나하나로 따지면 각각 식당마다 499명씩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식당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쉑쉑버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큰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네요. 그렇게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것은 그 1차 페이지에서는 전체 그 융자 금액이 평균 융자 금액이 35만 불이었었다고 해요. 35만 불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예, 2차 페이지에서는 지금 평균적으로 5만 몇천 불 정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고 은행들도 어떤 뭐 대기업보다는 이렇게 그 정말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좀 더 치중해가지고 일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직원들 월급도 안 나오는 작은 수수료밖에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일로서는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그 조지아에 있는 3개 한국 은행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밤잠 자지 못하면서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일해줬는지 제가 그 내용들을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자, 그 PPP론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뭘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뭐 사용료도 다들 잘 알고 계세요. 페이롤의 75%를 쓰고 75% 최소한 75% 이상 써야 되고 그 외에 유틸리티나 렌트나 아니면은 융자, 이자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페이롤 빼놓고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나머지 25%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롤에 80% 쓰고 나머지 세 가지에 20% 쓰면은 그건 합법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페이롤에 60%를 쓰고 나머지에 40%를 썼다. 그러면 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75일 때 25니까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롤에 60%를 썼다고 하면은 나머지 세 개 중에는 20%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40%를 썼죠? 그렇다면 나머지 20%는 제대로 쓰지 않은 거기 때문에 탕감이 안 되고 이자 1% 내가면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차피 이제 지금 제가 example를 하나 60대 40이라고 하는 걸 했으니까 이걸 좀 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60대 40으로 하게 되면은 원래 60대 20밖에 못 쓰는데 60대 40을 썼으니까 나머지 20은 융자를 탕감받지 못하고 돌려줘야 된다. 1% 이자 내면서 내야 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페이롤에 60%밖에 못 썼다는 얘기는 원래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계산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페이롤의 75%를 쓰게끔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융자를 신청했었던 금액을 계산할 때부터 이 8주 안에 페이롤 75%가 이미 계산이 돼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작년도에 페이롤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 8주 안에는 75% 쓰면 딱 맞다라고 이미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75가 아니라 60을 썼다는 얘기는 종업원을 그만큼 적게 고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5를 써야 되는데 60밖에 못 썼다는 얘기니까 종업원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PPP는 탕감을 받을 때에 그냥 75대 25만 만족했다고 해가지고 다 탕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 숫자가 줄어들면은 그 줄어드는 퍼센테이지만큼 탕감 금액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60대 40일 때 제가 20%가 탕감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더 탕감을 못 받습니다. 60이란 얘기는
75에서 60으로 줄어드는 그 퍼센테이지 한 15% 정도 될까요? 예. 그 정도 줄어드는 것만큼 탄감액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60대 40일 때 80%는 탄감받고 20%는 돌려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80%가 아니라 더 줄어드는 금액, 어떤 뭐 한 70% 정도 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렇게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법안이 PPP라고 하는 것이 EIDA라고도 얽혀 있고 그리고 언임플로이먼트하고도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언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네. 그 해고수당을 받는 것이고 PPP라고 하는 것은 그 직원들을 내가 불러들여가지고 다시 비즈니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상충이 이해가 되죠. 상충이 되죠. 네. 이 법안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예상됐었던 일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네. 지금 이 PPP를 신청했었던 오너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 서면으로 반드시 내가 어떤 직원한테 어떤 오퍼를 다시 이 비즈니스로 돌아오세요. 네. 라고 오퍼를 했는데 네. 그 직원이 만약에 거부를 했다고 하면은 네. 그 직원이 거부했다고 하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 직원이 직접 와가지고 사인을 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몇 월 며칠에 누구한테 이런 오퍼를 줬는데 그 사람이 이 직원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지만 네. 나중에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한테 남겨야 되는 잡 오퍼에 대해서 영문과 한글판을 전부 다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네. 그걸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실업수당 얘기할 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좀 직장 안 다니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코로나 위험하잖아요. 일하고 싶어도 그렇죠. 나갔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겁나가지고 일터에 안 나오는 그렇죠. 분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에도 언임플로이먼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터로 나오지 않는 직원을 우리가 블레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직원을 리하이어해도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잘 놀고 있는 우리 아들하고 딸을 불러가지고 내 직장에서 일을 시키고 그 사람한테 페이로를 줬을 때 그 직계가족한테 준 페이로를 과연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거 좋은 문제라든지. 아이디어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겠죠.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집에서 놀고 있었던 삼촌을 불러가지고 해도 되느냐? 우리 70세가 되신 그 아버님 어머님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일을 시키고 페이로를 줘도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예, 안 된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이 10명이 있었는데 전부 그 한 명도 부르지 않고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오겠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9명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 숫자를 메꿔가지고 페이로를 만들었을 때 과연 SBA가 그 부분을 어떻게 견제를 하고 싶으며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거는 사실은 만약 정말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레이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 PPP로는 그 직원 숫자하고도 이제 굉장히 관계가 있지만은 기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간이 있죠, 진짜. 예, 그렇죠. 네. 예. 그 탕감을 받기 위한 기간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 굉장히 어려운데 네. PPP 론을 탕감받기 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간은 8주로 정해져 있죠. 네. 그러니까 돈이 입금된 날짜로부터 8주입니다. 입금된 날짜로부터. 예, 그 8주 안에 써야만 되는데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법안에는 그 8주 안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가지고 쓰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8주 이전에 옛날에 발생했었던 비용이 있어요. 렌트를 좀 밀린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8주 안에 페이를 하면 되는 것이냐. 또는 그 8주 안에 발생한 렌트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잖아요. 8주 안에 발생한 렌트를 8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페이하면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디파인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년 동안 그 퍼포먼스 보너스를 직원들한테 이 8주 안에 페이를 한다고 하면은 그 보너스는 1년치를 주는 것인데, 작년 1년치를 이 8주 안에 짧은 시간에 하면은
주면은 그걸 인정해 줄 것이냐. 그 부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EIDL 같은 경우에 보너스는 안 예, 된다고. EIDL은 되지가 않지만 PPP는 페이롤이라고 하는 페이롤 코스트라고 하는 개념에 네. 웨이지와 보너스와 팁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주는 헬스 인슈런스나 네. 아니면 퀄리파이드 그 리타이먼트 베네핏들이요? 플랜 주는 것들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월급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보너스를 지급했을 때 그것을 1년치 보너스니까 네. 1년치가 52주니까 네. 8주 안에 페이했으니까 52분의 8만 계산해가지고 해줄 것이냐. 네. 아니면은 법안에는 그런 룰은 없거든요. 네. 그걸 애뉴얼라이즈 하라는 룰은 없으니까 한 번 페이하면 다 그 인정을 해줄 것이냐.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탕감을 포기하는 수도 있어요. 8주 안에 내가 이 돈을 다 쓰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생길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PPP는 메인이 종업원들한테 페이를 해야 되는데 종업원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내가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돈을 8주 안에 다 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8주 안에 못 쓴다고 할지라도 이 돈을 쓸 수는 있습니다. 어떤 걸로 쓸 수 있냐면은 2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했었던 비용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1일 날 네. 내가 렌트를 페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PPP를 이번 4월 달에 들어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네. 옛날에 페이했었던 렌트를 이 융자 받은 돈을 가지고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임버스 받는다고 하죠. 네네.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것도 허용되는 용도에 쓰긴 쓴 것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그렇죠. 이미 페이했었던 그리고 또 8주가 지나고 났는데 아직도 6월 30일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8주가 시작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4월 말경이면은 네. 한 6월 15일쯤에 그게 끝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또 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발생한 비용을 가지고 내가 썼을 경우에는 8주에서 넘어갔지만은 허용되는 어떤 그 용도 범주 안에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용되는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쓸 수는 있는데 네. 단지 탕감을 못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뒤쪽뿐만이 아니라 이 8주보다 그 앞쪽에 네. 내가 이미 페이했었던 돈도 이 융자를 가지고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미 페이했었던 걸 갚는 경우는 지금 새로 페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탕감은 받지 못하지만 네. 그것을 쓸 수는 있는 것입니다. 네. 요 쓸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8주 안에 탕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탕감 못 받으면 굉장히 억울하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꼭 써야만 되는 그 용도 안에서 썼느냐 안 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용도 안에서 쓰지를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프로드가 되거든요. 그렇죠. 용자 사기가 되거든요. 네. 굉장히 그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으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용자가 10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10만 불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8주 동안에 막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막 썼어요. 네. 물건을 사는데도 쓰고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그 융자가 막 섞여 있으면은 네. 어디다가 썼는지 이걸 어디다가 도대체 쓴 건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게 그러면 됩니다. 안 되죠. 물건값도 큰일 나죠. 쓰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한테 공사시켜가지고 1099로 뭐 페이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막 섞여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SBA에다가 그 많은 비용들 중에서 이 융자를 위해 가지고 쓴 돈은 요거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네. 과연 SBA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딴 것도 썼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냐라고 얘기를 할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방법은 반드시 네. 뱅크 어카운트를 따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메인 어카운트에서 하던 비즈니스 액티비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그중에서 페이롤이 나왔어요. 네. 페이롤이 나왔으면 그건 합당하게 쓴 거지 않습니까? 네. 그 페이롤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얼마를 옮겨야 되는지 회계사한테 물어보셔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체크를 써서 네. 그 밑에다가 몇 월 며칠 날 나간 페이롤에 대해 가지고 이만큼을 리임버스를 보낸다라고 체크를 써가지고 기록을 남기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만 하시면은 좀 귀찮지만 네. 그렇게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손님들한테 그렇게 레코멘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뭐 머니마켓 같은 거 하나 만들어요.
예, 머니마켓, 세이빙스 어카운트도 본인들이 네. 하실 수 말씀 드리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PPP 론을 받으시면은 꼭 별도의 통장에다 돈을 넣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제가 이제 Q&A를 좀 몇 개를 만들어 봤어요. 네. 저희 손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말씀드렸지만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거 PPP론 기존 직원 아닌 다른 직원에게도 월급 줄 수 있는? 예, 있습니다. 새로 뉴 하이어나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도 저는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수당 받은 직원한테도 PPP론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렇죠. 현재 해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도 네. 이 PPP 론을 가지고 그 페이먼트를,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데, 예. 이 파셜 어니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해고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주게 되면 그 사람의 해고수당이 끊기겠죠, 물론. 그렇다고 네. 줄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 PPP 용지를 받고 난 다음에 직원들한테 해고수당을 신청하게도 해줄 수가 있나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그 직원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시간을 줄여가지고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을 하게 한 다음에 네. 일주일에 200불을 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페이롤이기 때문에 PPP 론을 써가지고 페이하는 게 물론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직원한테 파셜 어닝플로이먼트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PPP하고 EIDL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예,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EIDL은 EIDL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고, PPP는 PPP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썼을 때는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용도로 쓰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죠? 네. 예, 다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PPP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PPP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탕감을 받아가지고 갚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짧은 8주 사이에 내가 유틸리티비를 한 달에 300불을 낸단 말입니다. 네. 그 PPP를 가지고 300불을 탕감받고 싶은 욕심에 그 유틸리티에서 PPP를 써버렸어요. 그러면 EIDL 가지고는 EIDL 머니는 10만 불 이상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EIDL 머니 가지고는 12월 31일까지 유틸리티를 한 1달러도 내면 안 됩니다. 서로 겹치면 안 되니까요. 기간과 관계없이 그 용도가 중요합니다. 액수도 관계없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한 용도로 썼다면은 PPP를 어느 한 용도로 썼다면 EIDL은 같은 동일한 용도로는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월급은 양쪽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원래 10명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더 뽑게 됐어요. 네. 더 뽑게 돼가지고 월급이 예전에 나갔던 것보다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10명 쓰던 거는 PPP로 하고 네.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EIDL로 월급을 줬어요. 괜찮은가요? 안 됩니다. 같은 용도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네. 당장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 가지고 그 2달 동안에 페이먼트 하는 것을 맥시멈으로 낼 것이냐, 2달 동안에 렌트 같은 거 금액이 크고 페이롤 금액이 크니까 그런 쪽으로 막 쓰다고 보면은 EIDL의 용도는 굉장히 그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행히 물건값을 좀 많이 내시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하우스 식당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뷰티 서플라이라든지 네. 이런 데들은 워낙 물건값을 많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PP를 그 페이롤과 렌트에만 쓰고 EIDL은 물건값만 가지고도 연말까지 충분히 10만 불, 20만 불 쓸 수가 있는 진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누시는 어떤 작전이 필요하시고요. 네. 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그 이 PPP를 아예 포기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PPP 포기하면은 탕감이 없어지는데 그 힘든 거를 왜 열심히 했다가 포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IRS에서 나온 프로그램이고 이건 SBA가 아닙니다. IRS에서 주는 크레딧입니다. 크레딧인데 그 ERC를 하게 되면은 PPP를 못하고 PPP를 하게 되면은 ERC를 못합니다. 예, 그럼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 PPP 용자금 받은 거 가지고 저희가 W2 말고 1099으로도 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허용되는 범주 4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1099으로 만약에 페이를 하시게 되면은 그것은 융자 사기가 되죠. PPP 융자 탕감을 받을 때 탕감된 금액은 이게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케어즈 액트 법안에는 그 PPP 탕감받은 것은 세금을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IRS 룰에 의하면은 과세 대상이 아닌 수입이 있을 경우에 그 수입을 가지고 지급한 비용은 네.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네. 예,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금액을 공제를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과세 대상이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IRS에서 이미 그렇게 발표를 하고 공제가 안 된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다행인 것은 그 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AICPA 같은 그룹 중에서 네. 이것은 원래 법안의 그 취지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IRS의 그 섹션 265번인데 네. 그것을 정정해서라도 원래 그 취지에 맞게끔 네.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거 빨리 고쳐야 되겠네요. PPP로 지급 가능한 페이롤에는 그럼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모든 그 직원을 위해 가지고 페이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인플로이 베네핏까지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웨이지와 그리고 보너스에 해당이 되고요. 네. 팁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팁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헬스 인슈런스. 네. 그러니까 그룹 헬스 인슈런스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든지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리고 리타이먼트 플랜. 그러니까 프로핏 시어링이라든지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페이한 것도 페이롤 코스트에 들어갑니다. 보너스도 되고 팁도 되고 그러면은 75%를 안 쓸 수가 없겠는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 융자의 금액을 설정을 할 때부터 네. 그 부분을 다 이미 고려를 해가지고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고용을 계속 지켜나가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구제금융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사람을 계속 써야 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문화, 사회, 산업을 체험하는 토크 영어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매월 150만 원의 장학금과 항공료, 숙소, 건강보험료 및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민권자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마감은 6월 1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한국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ERC요? 그 웹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ERC라고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그 이런 그 코로나 사태에 갑작스럽게 생긴 이제 법안인데 네. 골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직원 한 명당 맥시멈 5,000불까지 네. IRS에서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 네. 그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준다는 얘기죠. 네. 예, 그 뭐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조건 같은 것들을 뭐 내가 증명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원한테 페이를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 페이한 금액의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0불을 페이했다. 그럼 절반이니까 3,000불 주는 것이고요. 네. 10,000불 페이했다. 그럼 5,000불 주는 거고요. 20,000불 페이했다. 그럼 절반이 10,000불이지만 맥시멈이 5,000불이기 때문에 5,000불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이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 10명한테 충분하게 페이로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네. 10명한테 뭐 10,000불 이상은 페이를 할 테니까 1인당 10,000불은 할 테니까 10명이면은 내가 받을 돈이 맥시멈이 50,000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거. 그 페이롤에 대해서 1인당 5,000불 맥스가 이게 기간이 있나요, 이거는? 예, 기간이 있습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고요. 올해 연말. 예, 그리고 분기별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 페이롤에는 저 사장님도 있잖아요, 사장님. 네, 사장님 건까지. 아, 사장님. 불쌍한 사장님.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ERC를 받기 위해서 일단 PPP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예. PPP를 하게 되면 ERC를 못 하는 것이고 ERC를 하게 되면 PPP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PPP를 할 것이냐, 네. ERC를 할 것이냐인데 네. 사실은 지금 PPP를 이미 다 받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신청 많이 하셨죠. 네, 이미 다 받아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받은 돈을 포기하고 ERC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결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룰은 그렇게 돼 있고요. 시간도 별로 없어요.
PPP를 포기하려면 5월 14일까지 이미 받은 PPP 돈을 다시 SBA에 돌려줘야만 됩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걸 분석해가지고 PPP 대신 ERC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기 쉽지는 않고, 이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PPP를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 뭔가 이유로 인해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ERC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네. EIDL, 기존에 받았었던 EIDL과 ERC는 서로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것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IDL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지금 한 명당 1,000불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ERC가 훨씬 더 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비즈니스는 어떤 경우냐면은 네. 분기별로 계산합니다. 가령 지금 이번에 2분기 때에 강제로 비즈니스 직장 폐쇄가 됐었던 비즈니스들. 네.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라든지 식당도 저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식당이 제한이 에센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열었으니까, 그렇죠. 제한적으로 열었으니까 그것도 일부 폐쇄가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폐쇄가 됐었던 비즈니스는 해당이 다 되고요. 네. 그리고 폐쇄가 되지 않았었던 비즈니스라고 할지라도 네.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매상입니다. 매상이 그 분기에 이번 2분기의 매상이 전년도 2분기의 매상과 비교했을 때 50% 이하로 떨어진 비즈니스는 다 해당이 됩니다. 50% 이하. 50% 이하. 그런 비즈니스 사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2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요. 네. 그 금액으로 해당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문을 닫았었다. 정부의 오더에 의해 가지고 문을 닫았었다고 하면은 물론 또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근데 두 번째 금액으로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네. 3분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 매상이 50% 이하였었던 걸 한번 증명을 했는데 3분기에 그 매상이 올라가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8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3분기까지는 해당이 괜찮은데 그 다음 분기에 끊깁니다. 만약에 80% 이하였다. 네. 이하였다 그러면 3분기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분기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리즈너블리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네. 2분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3분기까지는 무조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4분기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매 분기마다 5,000불씩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 3개 분기 사이에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 합쳐가지고 10,000불 이상만 줬으면은 5,000불을 받는 것이니까 PPP는 8주 안에 페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ERC는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굉장히 페이할 수 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비즈니스가 우리가 다 살아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호프하고 있죠. 네.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 2, 3, 4분기 안에 충분하게 인플로이먼트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크레딧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PPP보다 ERC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저희가 여러 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 네. 해봤더니 대부분의 경우에 PPP가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습니다. 네. ERC보다. 그런데 만약에 PPP를 포기했든지 못했든지 ERC를 갔을 경우에는 네. EIDL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EIDL하고 PPP는 서로 용도가 겹치면 못 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PPP를 네. 포기하게 되면은 서로 용도가 겹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EIDL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어떤 목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EIDL과 ERC의 조합으로 갔을 때는 네. 그 PPP의 그 용도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네. 그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네. EIDL PPP가 없으므로 거의 모든 용도에 사용 가능하다고 써 있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PPP가 없기 때문에 네. 75대 25 이런 룰 같은 거 지키지 않아도 좋고요. 그렇죠. 단지 EIDL이 탕감은 안 되지만은 네. 굉장히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PPP가 거의 의미가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받긴 받았는데 네. 당장 지금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부 공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종업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PPP 그냥 포기하시고 나중에 그 EID라고 하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우선은 서바이브 하신 다음에 네. 나중에 ERC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EIDL과 ERC를 잘 조합해가지고 네. 그 크레딧으로 받도록 하세요라고 그 상담을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이거 괜찮은데요? EIDL이랑 ERC의 조합, 이거 아주 좋아요.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용도가 다양하니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PPP의 그 융자 탕감받는 것이 이 ERC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좀 더 많습니다. 그 EIDL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거였고 PPP는 은행 통해서 하잖아요. 네. ERC는 어디에서 해요? ERC는 그냥 회계사가 홈을 만들어가지고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다 신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PPP를 혜택받지 못하신 분들, 네. 뭔가 문제로 인해가지고 뭐 페이롤이 너무 적다든지 금액이 너무 적다든지 네. 은행에서 뒷순위로 밀려서 못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100% 그 나중에 2분기, 3분기, 4분기 때 페이롤 보고 할 때 그 ERC를 신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ERC라는 새로운 게 또 저희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EIDL이랑 ERC를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회계사분들한테 ERC를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는데요. 저희 못 들어보던 단어들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PPP 그러면 저는 음악에서 피아니시시모 아주 작게 하는 그런 건 줄만 알았는데 PPP 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간인 제한이 있고 사용 용도에 또 제한이 있어서 그런 제한들이 우리 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대안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ERC, ERC가 또 EIDL이랑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PPP의 대안으로 아주 좋은 활용 방안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회계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